네, 방금 소개받은 박재덕입니다. 전장 관련해서 여러분들 많은 부분을 이제 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장 설계, 전자회로 설계에 있어서 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전자 부품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의 많은 이제 자동차들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주관점이 되는 이제 스마트카, 즉 이제 얼마나 자동차에서 전자회로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상당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그것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자동차 각 이제 요소들마다 많은 부분의 이제 새로운 기능들, 새로운 전자에 대한 기능들이 많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스마트카라고 얘기하면 우리 가솔린이나 디젤 기관에 대한 MCU, ECU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이 새로운 기능들이 요구되느냐는 이제 앞으로의 전자 방향에 따라 많이 달라지리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과연 자동차 분야, 하나의 이제 부품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전자 부품에 대한 필요사항, 요구가 증대되느냐를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2005년에 보면 약 19% 대 82%에 대해서 전형적인 이제 기본적인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전장만 필요하던 시절에서 기본적으로 2020년까지 되게 되면 50대 50입니다. 근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도 보게 되면 배터리라든가 모터 기술, 제어 기술을 제한 모든 걸 보게 되면 사실 전기자동차 수준으로 보게 되면 그 이상의 전자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대비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증가하다 보면 자동차 전체에서 전자부품에서 또 차지하고 있는 이제 원가 비중을 보게 되면 실제 인테리어 셰시 전체적으로 되지만 자동차 전체에서 2015년 지금 작년 기준이지만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자에 대한 기능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기계에서 이제 전자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화석연료에서 전기라든가 기타 다른 이제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제는 사람 중심의 운행에서 이제 인공지능 또 자동항법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그만큼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부분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보고 있는 과연 이제 자동차 부분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냐라고 보면 움직이는 기계, 거대 기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종합 기술이 이제 누적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편에 이제 고려 대상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사용 하나하나 전체적인 전압적인 부분, 배터리 기술에 대한 가장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이제 바뀌면서 그거에 대한 모든 컨트롤 부분이 이제 기계에서 전자로 넘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커넥티드 카라든가 자율주행 이제 자동차 이렇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제 요 아랫단도 나오지만 삼성, LG 많은 회사들 기타 이제 전장업체들 보면은 과거에는 디스플레이 하던 회사에서 갑자기 배터리 회사로 변하고 있고요. 그 배터리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바일 세대에서 지금은 자동차 배터리로 이제 많이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기술은 얼마만큼 배터리 효율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은 배터리의 기본적인 이제 재질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기존 컨트롤의 문제도 많이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많은 부분들이 요새 급발진이라든가 기타 많은 부분들이 과연 일반인들 대상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EMI 문제다, 기타 보디의 문제다라고 많이 그냥 감성적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실제 그런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냐, 부품을 어떻게 EMI 대책 부품이라든가 EMI에 접근될 수 있는 디자인 환경으로서 검증해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줄여나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외부 환경 및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당연히 인간 중심의 운행 시스템이죠.
가장 가전제품에서, 그러니까 전자회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간의 목숨이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저희가 크게 전자를 나누면 컨슈머,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IT, 휴대폰이라든 기타, 그런 부분이지만 더더욱 중요한 부분들은 헬스케어였죠. 우리의 목숨을 컨트롤할 수 있는, 또 밀리터리, 그죠? 군사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실제 운행되고 있는, 저희가 실제 운전하면서 다니는 이런 오토모티브의 부품들이 규제가 당연히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보드나 모든 거를 만들더라도 이게 제대로 된 오토모티브용 부품을 썼느냐, 그 부품을 써서 제대로 된 디자인의 검증을 통해서 실제 제품을 만들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그런 검증에 대한 항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DA나 모든 부분들, 실제 부품 하나하나를 만들더라도요, 그런 규제에 통해서 그런 재료된 부품이 만들어졌는지를 검증하는 체계도 많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설계하거나 그걸 제품화하는 입장에서는 점점 더 어려운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중요성, 더 많은 부분의 전자부품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보면 사실은 자동차 계열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기아처럼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전자업계에서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전 세계 스마트카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 보면 이제 테슬라라든가 기타 보면 좀 이따 나오는 애플이라든가 실제 자동차 업계에서 스마트카로 가는 그런 빠른 속도보다 실제 IT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스마트카로 가는, 사실은 이제 AI카로 가는 그런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지배할 것이냐, 원래 하드웨어가 지배할 것이냐라고 보면 결국은 뭐 전 세계 트렌드도 보시게 되면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를 사죠. 결국은 그래서 차를 또 만듭니다. 나머지 배터리나 기타 LCD나 전체적인 컨트롤 부분은 결국은 또 고유의 그런 이제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자동차가 이런 식으로 사람 중심 또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전자회로 부품이라는 부분으로 베이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비단 전장 부품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 부품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 단추는 바로 부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부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느냐가 디자인의 퀄리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품, 정확한 스펙에 따른 부품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데 하드웨어, 전자, 이제 설계를 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 저쪽 보시게 되면 이게 실물 형상입니다. 실물 형상이고 각각의 데이터 시트에 보면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지컬한 심볼, 피지컬한 풋프린트, 그거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이제 정보들을 가지고 생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그동안 저희가 이제 패스트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부품의 정보보다는 디자인에 나와서 어떻게든 장착을 해서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걸로 이제 많이 이제 진행해 왔는데요. 그때는 몇 대 생산을 안 하죠. 사람이 육안으로도 보고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은 모든 부분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량 생산입니다. 매스 프로덕트가 그만큼 많을 때 사실 관리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고 얘기해도 몇 대 안 만드는데 그거는 사람의 힐, 제 표현으로 엑셀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대량 생산 체계라든가 그런 오류라든가 많은 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기본 관리가 이제 많이 필요해요. 근데 뭐 제가 왜 나왔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컨슈머 부품인 건지 내가 쓰는 부품이 오토모티브 부품인지 그거에 따라 단가 차이도 엄청 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지금 뭐 대한민국의 대기업 같은 부분은 각각의 부품에 이제 아주 코드를 부여해서 기본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아래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모든 관리라는 부분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부품에 누가 승인을 했느냐라는 거죠. 결국 내가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걸 써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부품으로 대체하세요. 라는 부품에 대한 것들이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정확히 써야 될 부품들이 많습니다. 같은 용량이라도 전반적으로 이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스펙의 관리들이 꼭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쓰다 보면 부품이 단종될 때가 있어요. 몰라요. 쓰는 하드웨어 연구원하고 부품을 수급하고 그거를 이제 단종 처리하거나 더 하시는 분은 구매 파트나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써야 될 때 못 쓰고, 아니면 내가 요만큼 써야 되는데 이만큼 사놓고 악성 재고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 구매라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품의 공용화는 통합 구매를 전제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써야 되는 시점에 이제 미트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려워지는 싸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아주 뭐 여러분들도 이제 현업에서도 보시고도 많이 하게 되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희의 각각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하나의 부품이 이 회사에서 사용을 할 때는 분명히 고유의 파트 넘버로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런 고유의 파트 넘버가 관리가 안 될 때는 이중 채번이라든가 중복된 부품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장 부품이라든가 각각 고유에 써야 되는 그런 부품들, 그 다음에 이게 표준 룰에 맞는 부품인 건지, 그 다음에 이 부품을 저희가 구매할 때 업체에서 승인원이라든가 기타 들어오고요. 적합성에 대한 그런 모든 스펙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부품은 항상 진화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과거 썼던 TTL, 지금 CMOS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 액션 레디알 부품에 따라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변화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어떤 캐드를 지원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장 쪽으로 이제 바라보니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좋느냐라고 해서 키워드를 잡으면 많은 연구원님들이나 회사에서 요구되는 부분들은 기관 시스템, PLM이라든가 ERP라든가 MES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단절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워크플로우라는 부분. 어떤 일련의 작업에 의해서 내가 이력 관리거든요, 히스토리. 거기에서 분명히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느냐. 또는 정보의 표준화거든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IC, 그러니까 CPU라든가 저항이라든가 기타 부품에 따라 고유에 갖고 있는 값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준화해서 관리하고 있느냐. 그리고 부품의 실시간 체크죠. 아까 말씀드렸던 단종이냐, 아니면 수급 중이냐, 단종 예정품이냐, 지금 뭐 잘 쓰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기반은 전자회로 설계이기 때문에 이 캐드를 지원하느냐 라는 부분들이 되고요. 또 요새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는요, 다 오라클이라든가 와스라든가 해서 웹에서 쓰기를 원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CS 버전이라서 이제 오피스 같은 부분들은 어디서 접속이 안 되잖아요. 깔려 있어만 되니까. 그래서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접속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환경, VPN만 있으면 접속이 가능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 가장 그러면 아이디어라는 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레가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ERP, PLM, MES 같은 그런 시스템을 쓰고 계실 거예요. ERP는 결국은 이제 구매 시스템이죠.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그 다음에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에서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관리하는 쪽, 그 다음에 MES 해가지고 이제 생산 관리하는 쪽입니다. 근데 이제 아래를 보시게 되면 하드웨어 연구원님들이 이제 전자회로 이제 PCB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 세계 많은 회사 툴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어디는 어느 부서는, 그러니까 A 부서는 뭐 멘토 거 쓰고 어느 부서는 주켄 캐던스, 내부에서도 다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A라는 툴을 쓰는데 외주는 또 B라는 회사를 쓸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보면 다 회사마다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기차에서 보면 A라는 회사는 뭐 어느 회사, 그렇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통합이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요구되는 사항을 딱 보게 되면 미들웨어라고 해서요,
전자제품에 대한 워크플로우에 따라 그걸 이력 관리를 하고 싶어 하고요. 각각의 보드 단위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파트, 부품에 대한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CAD에 대한 라이브러리 정보들, 그리고 파트 리스트, 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싶어 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PLM이라든가 기구 데이터가 기구에서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고유의 뎁스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레가시 시스템하고요, 오라클이든 MySQL이든 DB 대 DB를 링크하면서 상호 정보들을 서로 이제 연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트럴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입니다. 부품과 라이브러리는 다르죠. 부품은 기본적으로 전체 이 하나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라이브러리 정보는 이 CAD가 꼭 써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라이브러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CAD 영역은 되게 크죠. 그 CAD 영역 보시게 되면 3D 부품을 요구하고 있고요. 점점 이제 집적화되고 있고요. 점점 이제 얇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부품과 샤시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3D 라이브러리도 이젠 전자회로 CAD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고요. 그리고 심볼과 풋프린트는 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과거서부터 관리가 되고 있던 그 라이브러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 SIPI, Thermal Manufacturing 이렇게 돼 있어요. 시그널 인테그리티라고 해서 이제 신호의 순수성이라고 해서 드라이브 리시버에 대한 얼마나 잘 이제 보존돼서 시그널이 전달되느냐, 또 파워 인테그리라 해서 그라운드 VCC가 얼마나 안정되게 공급되고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느냐의 부분. 써말이죠. 아무래도 자동차가 물속에 들어가는데 전자부품이 다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죠? 패킹을 다 해버리죠. 그러면 열은 어떻게 빼지느냐. 그래서 이 보드의 열은 얼마나 흐르느냐를 보려면 결국은 하나의 부품 단위에 얼마나 열이 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쪽에 열이 집중되고 뭐 이런 배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부품의 열 정보라든가 기타 나머지 정보가 없으면 PCB에서 아무리 체킹을 한들 사실은 의미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미들웨어에서 센트럴 라이브러리에서 그려진 부품은 어느 CAD든 다 라이브러리가 변환돼서 CAD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기존에 나와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CAD 툴에서도 지원하지 않고 어느 PLM에서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폴리오구에서는 이런 부품서부터 검증까지, 그 다음에 제조 데이터까지, 여기도 나오는 제조 데이터까지 다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웹 환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개발 환경을 좀 더 인핸스하고, 그런 부분들이 기간 시스템과 CAD, 원래 아까 그림으로 보면 이런 기간 시스템과 CAD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거든요. 단순히 첨부하는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타이틀이 인테그레이션 되게 이제 환경을 꾸미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걸 차별화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은 실제 꾸밀 때, 요거는 이제 리얼 이제 그림이긴 한데요. 이제 표준 사양을 정의해요. 왜? 회사마다 다르죠?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 나라에서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완제품 회사랑 제품 회사죠.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은 이제 우리 휴대폰 사면 삼성무선, 삼성전자에서 사잖아요. 근데 이제 부품 산업이라고 얘기하면 삼성 SD에서 LCD 팔거든요. 그래서 삼성 그걸 사다가 조립해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완제품으로 파는 것처럼,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삼성이든 뭐든 해서 제품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부품 프로세스가 좀 다릅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최종 납품이니까 같은데요. 그런 이제 표준 사양 항목들이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이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 부품 사양도 이제 체계가 다르겠죠.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품 컴퓨터를 우리가 사죠. 그러면 박스까지 오게 되면 약 860개의 파트 넘버로 구분됩니다. 라벨까지 해서요. 스티로폴까지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다 클래스로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분류 체계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워크프로우를 통해서 개별 등록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리소스 시스템에서 그런 정보를 연계해서 뭐 단전 정보나 기타 이런 정보들은요 시스템에서 알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곳은 ERP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거하고 DB 대 DB로 연결해서 연구원님들은 항상 디자인이 끝나거나 디자인 중에도 내 부품이 단종됐는지 예정인 건지 아니면 디자인 바꿔야 되니까요. 양산 단계에서 그렇게 되면 이슈가 발생해서 체인지 하려면 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발 중간에 알 수 있으려면 부품의 정보가 항상 업데이트돼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인 그냥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리소스에서 로그인해서 그 다음에 부품 조회하고 없으면은 의뢰하고요. 의뢰해서 생성되면 아까 CAD 데이터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전문 매니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라이브러리 생성하고 회로도 PCB 봄 가장 큰 목적은 회로도하고 PCB하고 파트 리스트가 똑같아야겠죠. 그거를 뭐 전문 용어라고 하기는 좀 뭐해도 3점 정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회로도 PCB 봄은 어디에서 다 링크를 걸고 있어야 돼요? 라이브러리 관리 부분에서 링크를 걸고 있어야지만 계속 체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솔루션에 UPMS라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파이드 파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실제 우리 넘버 관리하죠. 파트 고유의 회사의 파트 넘버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임시 파트 넘버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요런 각각의 모델을 관리하게 되면 실제 요런 형상 정보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 툴에서 보면 3D와 각각의 SIPI, 그 다음에 그냥 장착 데이터들, 그 다음에 심볼 풋프린트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관리만 하면 뭐 하겠어요? 회사마다 다 라이브러리나 CAD 툴 쓰는 게 다르잖아요. 그거를 지금 나와 있는 멘토즈캔 케이던스 어느 회사 툴의 라이브러리로 자동 변환해서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 요 부분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디자인을 제대로 관리하고 싶어 해서요. 항상 모든 분들이. 하지만 디자인을 관리하기 전에 파트를 관리해야지만 그 디자인에는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파트를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요. 진짜 우리 회사의 통합된 환경을 만드시고 싶으시면 이런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조금 전까지 테마 자체가 부품 관리였지만은 전체 부품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은 디자인 데이터를 관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디자인 데이터라고 하면 회로도하고 PCB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파트 리스트를 관리해 주셔야 돼요. 제가 좀 말이 많은지 시간이 좀 압박이 오네요. 네, 그래서 보면 이런 이제 파트 부품 관리, 디자인 관리, 그 다음에 나머지 링크들, CAD하고의 링크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 부품과 디자인과 봄을 통합으로 관리하셔야 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품부터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5분이 이렇게 짧은 시간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전체 보면 저희가 유니파이드 UD라고 해서 유니파이드 디자인 엔바이러먼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만 부품 관리, 디자인 관리, 봄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에서 얻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사장님들이 좋아하시는 QCD예요. 퀄리티, 코스트 이노베이션, 딜리버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마리를 잡지 못하면 적정 시점에 제품을 출시할 수 없어요. 모든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적정 시즌 아니면 좀 더 빨리 퀄리티 좋은 가격이 싼 제품이 나와야 한다는 게 사실은 QCD 관점의 가장 근간입니다. 그 근간은 아까도 보면 새로운 접근이거든요. 이러한 이제 부품 관리를 웹베이스에서 하고 그거를 상호 링크해서 다른 CAD 툴하고 연계한다는 부분입니다. 저 뒤쪽에 저희 폴리오그라는 그 부스가 있습니다. 빨갛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좀 더 데모도 보여드리고 아니면 다양한 솔루션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끝났습니다. 25분. 네. 질문은 제가 시간을 다 잡아먹어서 못 받고요.
저 부스에 오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